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여행을 갈 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약물이죠. 인슐린을 포함한 약물을 준비할 때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넉넉하게라는 의미는 최소 본인이 필요한 양의 2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상해서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양의 최소 2배는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슐린을 포함한 모든 약물은 혹시 비행기를 타거나 할 때 수화물로 붙이지 말고 반드시 기내에 휴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화물을 붙일 때 대부분의 수화물은 잘 도착을 하지만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약물이 없죠. 약물이 없게 됐을 때는 여행지에 도착해서 그 여행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나 약물은 절대 수화물로 붙이지 말고 기내에 휴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인슐린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인슐린 전용 가방이나 보냉 파우치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은 온도에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상하게 되고 상한 인슐린을 맞게 되면 혈당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자동차 여행을 가거나 특히나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인슐린 전용 가방이나 보냉 파우치를 이용해서 인슐린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인슐린 가방이나 보냉 파우치는 온라인 샵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필통처럼 생겨서 되게 조그맣고요. 그 안에 아이스팩을 넣어서 인슐린을 차갑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건 여행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슐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차 안에 두고 내리거나 아니면 내가 여행지에서 뭐 비치에서 햇볕 아래 두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슐린이 쉽게 상하게 되고 상한 인슐린은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행기 이용 팁인데요. 자, 비행기를 이용을 할 때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갈 때는 약과 더불어서 의사소견서를 지참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인슐린이나 아니면 경구역 약물과 더불어서 혈당 측정기도 가지고 가야 되고 인슐린 펜을 사용할 수 있는 바늘도 가져가야 되고 란셋도 가져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국경을 넘을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견서 또는 트래블 레터라고 하는 것들을 병원에 요청을 하셔서 그것을 가져가시면 이제 도착지에서 조금 더 쉽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많은 이제 항공사에서 당뇨식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시기 전에 당뇨식이 제공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당뇨식이 제공이 된다고 하면 당뇨식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지연이나 저혈당에 대비해서 간단한 간식과 더불어 저혈당을 치료할 수 있는 음식을 반드시 함께 휴대에 다니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간단한 간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얼 바라든지 아니면 크래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의 혈당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면 그때 이제 간단한 간식을 드시면서 혈당을 다시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내가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혈당이 오게 되면 캔디나 사탕이나 아니면 당뇨 환자용 그 글루코즈 타블렛 같은 것을 드셔서 저혈당을 바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연속 혈당기를 차고 있거나 아니면 인슐린 펌프를 또 사용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제 인슐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엑스레이 기기나 아니면 바디 스캐너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검색대에서 수동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크루즈 여행을 요즘에 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할 때는 물품을 조금 더 철저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크루즈는 바다 위에 오랜 시간 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과 각종 당뇨 관리 물품을 내가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물품을 조금 더 철저히 챙기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크루즈 여행이나 비행기 여행이나 마찬가지로 기상악화나 예상치 못한 일정 지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간단한 간식과 저혈당을 치료하기 위한
캔디라든지 아니면 글루코즈 타블렛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셔야 되는 것은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즈 여행에서는 보통 뷔페가 많이 제공이 되죠. 그래서 무제한 뷔페 때문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미리미리 메뉴를 확인하시고 식사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크루즈 안에서 할 수 있는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산책로를 꾸준히 이용함으로써 이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크루즈에 있는 직원에게 본인이 당뇨가 있음을 미리 알려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동차 여행인데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 여행은 우리가 늘 하죠. 뭐 짧게든 길게든 자주 하는데요. 이제 본인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뭐 리브레라든지 덱스콘 같은 연속 혈당기를 사용 중이라면 실시간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울 필요는 없는데 이제 본인의 혈당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간단한 간식을 먹음으로 해서 저혈당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혈당이 왔으면 포도당 캔디라든지 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셔야 합니다. 근데 본인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혈당 측정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한 4시간마다 차를 세우고 직접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너무 낮게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휴식을 취하면서 그리고 간식을 먹으면서 혈당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운전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장시간 4시간, 5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혈당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인지를 할 수도 있고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크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속 혈당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중간간 확인을 하면서 혈당에 따라서 이제 간식을 드시면 되고요. 내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자가혈당 측정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최대 4시간마다는 휴게소에 들리셔서 혈당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간식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로 여행을 하던 크루즈로 여행을 하던 아니면 비행기를 타던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면 당뇨를 가지신 분들도 그리고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도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매년 3-4분의 환자분들이 꼭 이메일이나 급하게 전화가 오세요. 왜냐면 해외여행을 갔는데 인슐린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인슐린이 상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조금 더 미리 잘 준비를 했으면 안전하고 조금 더 즐거운 여행이 됐을 텐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아닌 해외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요. 원하는 약물이나 그 다음에 서플라이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을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